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런 갈등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은 팽팽합니다. 이들로부터 필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도체 소재, 원자재 등의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의 한 70% 정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그런 공급망 이슈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단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고 확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장기화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원가 상승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가 되게 큰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 공급에 좀 어느 정도 차질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또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금 70% 정도 특별한 가스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국가들은 비슷한 형편인 셈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워낙 가스 공급의 주요 공급처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컨티전시 플랜에 따라서 재고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그 가스 가격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네온이라든지 크립톤, 크세논 이런 상당수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의존도는 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의존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의존도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가스, 특별한 가스의 공급 문제가 발생해서 비용 상승 문제가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최근에 그 옴디아라고 하는 그 시장 조사 리서치 센터에서 내온 연구 보고 자료를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삼성, 애플 이런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쪽은 나름 괜찮지만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금 완제품 재고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샤오미 같은 경우에 재고가 많고, 또 중국 시장 자체도 어쨌든 계속해서 12월 달에도 좀 전년 대비 또 이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한 8억 대 가까운 물량을 중국 기업들이 공급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수요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 동부분은 하반기 해소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보면 올해 중화권의 디스플레이 수요는 오히려 2021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셋 출하량은 늘어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전략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회사들이 느끼는 체감 지표는 좀 악화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서버 쪽에서 상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ESG 경영을 강조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관건이 되는 제품들을 보면 일단 인텔 쪽에서는 사파이어 래피드, 그리고 AMD 쪽에서는 제노아라는 5나노 신규 서버 CPU가 언제 양산이 활발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는 한 3분기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는 2분기부터 양산은 들어가겠지만 의미 있는 물량은 3분기 정도 될 것 같고, AMD 같은 경우에도 한 4분기 정도 돼야지 5나노급 서버 CPU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반기에 서버 신제품이 얼마만큼 교체 수요를 자극하느냐가 올해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비메모리 이 수요 예측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컴퓨터라든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스마트폰 반도체 이 수요보다는 향후에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기차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전력 반도체는 뭐 한국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일부 이제 조금씩 IGBT 뭐 이런 기존 실리콘 반도체 계열에서는 좀 신제품이 좀 가시화되는 회사들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어쨌든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쪽으로는 아직은 뭐 한국보다는 유럽계 회사들이 워낙 절대적으로 대표적으로 인피니언이랑 ST 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뭐 한국 기업들의 그런 의미 있는 매출은 뭐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전기차가 대부분 이제 지향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컴퓨팅 반도체와 그리고 센서 이런 쪽에서는 조금씩 이제 가시화적인 성과가 보이는 기업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다에 떠서 4,000대 가량의 고급 차량이 지금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소식인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관련된 반도체 기술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뭔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사실은 뭐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히 의미 있게 뭐 준비하는 제품이 뭐 모르겠습니다. 공개된 제품에서는 뭐 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어떤 라인업을 준비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 그룹 차원에서 보면 뭐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웨이퍼, 대표적으로 SK 실트론이 뭐 미국 듀폰으로부터 관련된 기업들을 뭐 인수를 좀 한 그런 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져야되는 시점에는 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합쳐서 한 5% 정도 내렸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주부터 먼저 살펴보면 주가 흐름 어떻게 지금 향방을 지켜보고 계신가요? 미국 반도체 기업은 뭐 대표적으로 팹리스랑 반도체 장비로 좀 요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상승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 차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팹리스 기업, 인텔을 제외하고는 팹리스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든 AMD든 뭐 퀄컴이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가 상승을 판가에 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가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배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의 하락은 좀 합리적인 측면보다는 뭐 매크로적인 불안감 그리고 기존에 지금 뭐 우리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거에 따른 그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유가 더 클 것 같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반도체 원자재 조달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그 회사들의 실적이 어려워진다. 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졌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주 삼성전자의 향방은 좀 어떤가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좀 뭐 어떻게 보면 산업 수요 회복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 상승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면 하나는 EPS든 주당 지표 개선과 두 번째가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이 어쨌든 조기 환원 정책이 실시되지 못했고 또 전반적인 산업 환경에 하에서 M&A도 지금은 당장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국가별 어떻게 보면 자국 산업 보호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에 달려 있다. 뭐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아쉽죠.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질 수 있는 트리거가 있으면 실적이 좀 뒤에 회복되더라도 사실 주가는 좀 선행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산업 수요 회복과 실적에 달려 있는데 실적은 저희가 봤을 때는 3분기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최소한 선행한다고 보면 뭐 한 2분기부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하반기의 실적의 개선의 가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그와 같은 상승을 확인하기 위한 에너지 응집 과정으로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주가가 하반기에 가면 조금 더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면 될까요? 뭐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 뭐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의 좀 변화 더불어서 뭐 어쨌든 그 인텔로부터 솔리라임이라는 SSD 비즈니스를 인수를 통해서
추가 성장 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의 가시성은 뭐 너무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2분기부터 낸드 가격이 오를 거고 그리고 우리 현물 디램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가시성과 또 확인된 주주하는 정책을 감안해 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연산도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와 같은 차세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제품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차세대 제품은 메모리가 단순하게 저장뿐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전달자 역할 그런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의 그 실적보다는 미래의 그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충해 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시장을 놓고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사실은 중국이 뭐 10년 전부터 이 반도체 굴기를 주장해 오면서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를 하고 쏟아부었지만 삼성과의 격차는 좁혀지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이엔드와 미들엔드의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와 중국의 로우엔드의 반도체 기술 어느 정도 격차가 좁혀질까요? 아니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만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의 비메모리는 이미 우수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디램에서는 이제 CXMT라는 기업이 있고 낸드에서는 이제 YMTC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YMTC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로엔드 낸드에서는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낸드 시장은 계속해서 원가 혁신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지도력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낸드는 어차피 플레이어들과 어떤 시장 참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원오브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디램인데 CXMT도 최근에 뭐 회사가 잘못된다는 그런 소문도 많았지만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또 중국 기업들의 펀딩이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XMT 디램 기술은 여전히 뭐 노엔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디램 시장이 상계 기업으로 가점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뭐 망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뭐 생존의 그런 신호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푸젠 진화처럼 미국 정부에서 이제 특허에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디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아직은 너무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트렌드포스가 디램 가격 약세가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디램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반토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 무역 적자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과 수출 전망은 어떻게 지금 생각이 되고 계신가요? 어차피 상반기는 디램 시장이 비수기입니다. 여기에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표는 좀 나빠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DDR5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디램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뭐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저희는 DDR5 그다음에 PCI 5.0 기반의 SSD 이런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격 상승과 함께 출하량 증가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하반기부터는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트렌드포스도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은 2분기부터 오르는 거로 가격 전망을 상향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키옥시아 공장에 사고가 있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디램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1분기는 뭐 하이 싱글 하락, 2분기는 1분기 대비 로 싱글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낸드 가격이 급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낸드가 탑재된 디램과 낸드가 동시에 탑재된 패키지 제품인 MC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램에 있어서도 룸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낸드 가격을 덜 올리고 디램 가격을 안 깎는 구조로 협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디램은 최근에 특히 경쟁사의 낸드 공장의 그런 사고 때문에 디램이 좀 조기에 가격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3분기로 보고 있는데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인텔이 자동차 반도체 공장 진출을 전격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이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삼성전자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삼성전자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알아서도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자동차 솔루션, 대표적으로 테슬라든 오토모티브 관련된 쪽에 한 대략 4에서 5% 정도 매출액 이 파운드리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TSMC는 이제 직접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의 한 4% 정도가 파운드리가에서 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비중이 점점점 자율주행이 되면서 비중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삼성도 대응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엑시노스 오토든 아니면 엑시노스 아이소셀과 같은 이미지 센서, 이런 차량용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컴퓨팅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MC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갤럭시 S22가 사전 예약부터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 산업이 살아난다면 상당히 또 반도체 쪽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될 것 같은데 주가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떨까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은 분기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분기 이익이 좋았다 나빴다의 좀 배경이 됩니다. 플래그십이 많이 팔릴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어쨌든 S22는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울트라가 얼마나 팔리느냐. 전작을 보면 한 30% 초중반이 이제 울트라 비중이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울트라 모델이 원래 이제 광각 카메라가 와이드 카메라가 이제 108메가가 2000S20부터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나이트 그래피라고 해서 야간 촬영에 있어서의 그런 좀 퀄리티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S22 플러스를 많이 산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의 파운드리든 LSI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2년 전인가요? 일본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주요 공정에 필요한 화학품 이런 거 수출하지 않겠다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개발을 해서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면 결국 그렇게 부가적인 아니면은 관련된 업종도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투자 이런 내용들은 혹시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소재사들도 한국 공장에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우리 수출 규제를 받았던 일부 품목은 상당 부분 국산화가 됐고, 또 기존 했던 그 소재까지도 일본 비중을 줄이고 한국 소재사들의 그 비중이 높아진 회사들이 이미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부분은 상당히 활발히 국산화가 되고 있고, 또 하이엔드 그런 소재에 있어서도 국산화의 가시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